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강하게 힘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2,000선에 이제 완전히 안착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어제 시장을 이끈 건 2차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더불어 철광석 수급 불균형 때문에 철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철강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이슈들도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처음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중국의 시도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고 켈리 매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매커네니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금융 중심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다시 34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믿음이 유가를 뒷받침했습니다. 상하거래소에서 7월물 WTI는 3.3% 급등하며 34.3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와 주요국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관광업과 항공업종도 크게 뛰었는데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2% 이상의 강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1%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2,991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나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그쳤습니다. 9,340선까지 오르면서 이 3대 지수 가운데서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 이상의 강세 흐름 나왔는데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번 해 들어서만 수주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신고가 경신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신고가 경신했지만 마감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2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특징적인 것이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6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6%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41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끈 건 2차 전지 업종이었죠. 삼성 SDI의 경우에는 11% 이상의 강세로 어제 시장 마감이 됐는데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SDI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요. 카카오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구입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27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91,500원에 시장 거래 마쳤고 HLB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106,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88,700원대. 어제 시장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젠과 알테오젠 어제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상승이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어제 시장 이끈 게 2차 전지 업종이었던 만큼 에코프로비엠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5% 이상의 강세로 마감됐고 11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CJ ENM과 함께 미국 관련한 컨텐츠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시장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2% 가깝게 상승 나왔고 7만 8,000원대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이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1,0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1.47% 상승 나옵니다. 샌비드 타임존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면 네, 일단 비트지는 약보합권, 아이온체인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현재 이 에메랄드 리더가 1% 이상의 강세로 흘러갑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의 경우에는 3% 이상의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모두 1%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랜콜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받았는데 특히나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피해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WTI도 점차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미국 시장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3대 증시 모두 3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특히나 최근 사실상 나스닥의 독주가 시장 내에 지금 돋보이는 그런 어떤 그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간의 어떤 그 차별화 양상이 다시금 이제는 역차별 양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시장 내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S&P 500 지수 일단 어제 장중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마감 지수는 2,991포인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이거죠. 그 강세장에 돌입을 한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이제 코로나19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급락 이 있었던 이후 약 2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 거의 지금 회복 국면에 좀 들어가는 원래 그 코로나 발발 이전의 상황에 다시금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시장 내에 상당히 큰 기대감을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 증시 급등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임상에 돌입했다라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뉴스플로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봉쇄 완화에 따른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경제 지표의 개선 부분의 움직임. 근데 지난밤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우 지수가 2%가 넘는 급등.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0.2%가 채 상승하지 못하는 다소간의 강보합권의 양상. 여기에 가장 큰 배경은 이 차별화에 대한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뉴스플로우였다라는 점. 얼마 전 모더나 개발과 관련된 모더나사가 백신이 1차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을 때도 지금 현재와 같은 다우지수의 급등 양상이 나스닥 지수의 상승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는 역차별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이 시장 내 차별화와 역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난밤 미국 증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임상 개발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소식, 미국의 노바백스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임상 실험을 돌입했다라는 점, 더뜩이나 7월 중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점. 이제 모더나사의 백신 항체 발견과 더불어서 두 번째,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 계속해서 백신 개발 또는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신뢰 내지는 확신 내지는 기대감을 충분하게 만들어내는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WHO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 개의 백신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100여 개 중에 최소한 몇 개라도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시장 내 충분히 완연하게 새겨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경제 재개에 대한 움직임 역시 지난 월요일이었죠. 메모리얼데이 휴장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 봉쇄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움직임,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오히려 조금은 더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의하면 5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86.6을 기록했다. 지난 4월 달에 85.7을 기록했던 것 대비해서 0.9포인트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망치 82.3 대비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여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메모리얼데이 휴장 기간 중에 미국 선물 시장 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도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조금 더 누르고 있는 힘겨루기 장세 속에서도 그래도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밤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중국의 홍콩 보안법 그 양회에서 통과한 것, 그 확정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번 주 안에 매우 중요한 중대 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지난밤에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 목, 금,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목요일, 금요일, 우리 시간은 토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결정,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마음 놓고 올라가게 상승하게만은 하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제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면 분명하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미국 계속해서 중국이 지난 1차 무역 합의 협상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향후 2년 동안 2천억 달러 추가 구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구매를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물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라는 일종의 어떤 그 발목 잡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눈여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시장으로의 시사점, 백신 개발 뉴스가 확실하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차별화와 역차별화에 대해서 분명한 핵심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은 결국은 팬데믹에 대한 종료를 시사하게 될 것이고 이 종료 시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전통주, 그동안 상당 부분 억눌려 왔었던 전통주의 어떤 그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반면에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물론 그동안 V자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매기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반등세는 지속해서 나갈 것이다라는 점. 전통주와 기술주들의 움직임, 다소간의 모멘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개선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인 경기 개선으로 가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백신 개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담보는 못하지만, 확신은 못하지만 100여 개 이상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시장 내 여전히 계속해서 잔존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같이 계속해서 악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 내 호재와 악재 부분을 조금 새롭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호재는 호재대로 분명히 있고요. 악재는 악재대로 분명히 시장 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재 부분은요,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도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봉쇄령이 완화가 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시장 전망치를 훨씬 상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크게 모멘텀을 팬데믹의 종료 쪽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까지 확산되어지는 선택적인 주식의 상승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호재가 작용한다. 근데 반면에 악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너무 빨리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제 지표의 위축도 있습니다. 경제 지표 물론 소비자 신뢰 지수는 미래에 대한 신뢰 지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기 동행 지수가 있지, 경기 후행 지수는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것이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눌러주고, 그리고 어떤 그 매뉴얼의 확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고히 다져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달, 4월달에 나타났었던 코로나 발발 위기, 그런 부분과 같은 어떤 그 폭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호재가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시장 내에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어제 2000선을 가볍게 탈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재개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외국인들도 조금은 가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 소폭이긴 합니다마는 외국인 한 150억 원가량의 순매수,
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과 치료제 개발 뉴스 플로우가 이슈들이 시장에 버팀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방향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갈등 양상은 이때까지는 무역이었지만 이제는 정치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여기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분명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완벽하게 해소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우 극심한 상황으로 격화되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이번 11월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행보, 그 대선 전략 행보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완전히 해결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계속 이끌어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만들어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확보를 위한 노림수들 많이 있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행 그리고 대중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한다라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중국이 완전하게 중국을 너무나 심하게 강력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그런 이슈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도의 어떤 그런 중국과의 갈등 양상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반응.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과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 그리고 화해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일 유예 기간을 설정해 놓고 4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설정해 놓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메모리 기업들과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간의 어떤 그 차별화 양상도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장의 반등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좀 약한 그런 주가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죠. 분명한 것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가격은 분명히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물량 증가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재발발을 하게 된다라면 물량 증가, P와 Q 이 P와 Q가 결국은 매출액으로 이어지게 되는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곱해져서 매출액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이익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가격, 프라이스는 상승 중에 있는데 퀀티티, 물량 증가는 조금 좀 애매모호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물량 증가가 앞으로 시장에 매우 중요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매우 중요한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마음에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난 밤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에 오늘은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의 특히나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기세, 외국인들의 수급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외국인들은 주로 대형주 중심의 대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대형주와 중소형주 다소간 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면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 움직임. 하지만 그렇다고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중소형주의 소외는 아니고 중소형주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한 밸류에이션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된다. 내일 한은에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과 관련된 유동성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IT 그리고 2차 전지, 5G, 컨텐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울러서 시장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꼭 좀 계속해서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은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은 일단 그 경제 재개나 이런 부분들이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근데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는 부분은요. 외국인 수급 개선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들의 귀환이 얼마만큼 일어나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 지속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대형주의 매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분명히 나타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는 점. 지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소폭 매수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의 상승률이 조금은 더 돋보이는 하루였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는 점. 외국인들의 유턴 여부 이 부분의 핵심은 결국은 코로나 백신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과 연결고리를 만드시면서 일단 당분간 그래도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 힘겨루기 양상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장 접근을 좀 해본다라면 실생활 변화에 관심을 좀 두고요. 포스트 코로나 중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희비교차 부분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IT 업종, 클라우드와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5G,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식음료 업종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경제 정상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와 관련된 어떤 포트폴리오, 예비 단계와 진행 단계, 완전 정상화 단계. 여기에 핵심이 두는 부분은 어떤 코로나 백신이 결국은 완전 정상화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제 생각에는 포커스를 좀 진행 단계에 맞추는 게 좋겠다. 완전 정상화 단계보다는 아직까지는 백신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진행 단계에 맞춰보자. 진행 단계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가전, 식음료, 소재주가 포함될 것이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어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도 2,000선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뜻깊은 날이었죠. 2,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랐습니다. 우선 어제로 봤을 지난 21일과 22일에 2,000선을 터치한 적이 있었지만 이 종가 기준으로도 이 종가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넘어서면서 이 코로나19 타격에서 거의 벗어났다라는 분석이 나와지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 급한데 오른 그 부담감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또 기업 실적과
이 경기 펀더멘털 부진 등의 이유로 이 조정 가능성도 계속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언택트 수의 기대감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관련주가 시가총액을 좀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유대 기대감 나와주면서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대형주까지 급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을 어떤 과감하게 좀 나왔던 부분도 이런 증시에 대한 랠리를 더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책이 진행된 부분들이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주요국의 그 강도 높은 부양책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선을 넘어서면서 안착하게 된다면 이런 글로벌 부양책,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지속됐을 때 이 하반 경기상을 바탕으로 2,000선 이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이었죠. 1,457선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날까지 40% 가까이 올랐다는 점에서 봤을 땐 단기 고점론이라는 좀 얘기도 있는데요. 특히 좀 이슈가 또 나왔었죠. 이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또 갈등이 좀 심화되는 부분, 또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이 모라토리엄 같은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기업 시장 전망도 지금 현재는 좋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수급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외국인들의 그런 순매수 랠리가 이어질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반신반의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2,000선 안착을 위해서는 이 미국과 중국의 마찰에 대한 부분이 좀 풀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측은 우선 1단계 무역협정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찰이 일부 기업 규제뿐만 아니라 이 관세 등으로 이 확전 여부가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지수가 2,000선까지 올랐지만은 지금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좀 부담스럽지만 이 주가가 하락할 환경은 좀 아직은 좀 논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을 더 이제 시장에서는 더 믿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우선 한국거래소의 그 유가증권시장 예비심사 청구 전 사전 협의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와 시기 등을 이제 미리 거래소와 지금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전 협의는 통상 일주일가량 수요되고요. 협의 결과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 상장 신청인이 곧바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본다면은 28일이죠. 오늘 28일에 사전 협의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 내로 빅히트의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K-팝 시장도 많이 좀 급격하게 좀 변해가고 있는데 시간을 끌수록 빅히트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또 상장에 대한 부분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빅히트는 지난 2005년에 설립됐는데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BTS죠. 이 BTS를 세계적 그룹으로 키워낸 회사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빅히트의 상장에 대해서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또 JP모건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빅히트의 기업 가치가 최소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히트의 작년 순이익은 724억 원에
PR로 봤을 때도 30배가 적용이 되면은 예상 시가총액은 2조 1,720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 빅히트 상장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부분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깝게 뛰었습니다. 간밤에도 3% 이상 급등 나왔더라고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국제유가가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이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에 SO일과 SK이노베이션도 상승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SO일과 SK이노베이션은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유 평가 손실과 또 정제마진 하락에 또 1분기 영업적자가 SO일이 1조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1조 7,800을 기록했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 최악의 성적표라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이 정유주들의 관심이 좀 요새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경제 봉쇄 조치 해제로 이 원유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업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좀 이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제 마진도 높아지겠죠. SO일과 SK이노베이션이 두바이유 같은 중동산 원유를 살 때 두바이유 유가의 공시 판매 가격을 더한 값을 지불하는데 5월에 아랍 경제로 공시 판매 가격이 배럴당 7.3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4.2달러 하락했습니다. 6월은 5월보다 하락폭이 줄었는데 정제마진 회복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개월 후행 아시아 정제마진은 1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5월 6일부터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제마진에 대한 향후에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우선 그 공시 판매 가격 1달러 하락하면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1년간에 9,050억의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공시 판매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수치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정제 마진에 대한 정유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유주에 대한 의견이 증권사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SO일과 SK이노베이션이 증권사들이 중립 의견 내놨다고 한다면 의견을 좀 매수로 좀 다시 한번 상향하는 좀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유주에 대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아직까지도 하향 조정 추세이긴 하지만 그나마 1분기보다는 적자폭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정제마진 추가 개선되면서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 도달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 의료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원격 의료가 합법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전문가들은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이 관련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함께 해외 시장 변화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비케어, 그렇죠. 비트컴퓨터, 인송정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두 달 새 113%, 56%까지 올랐는데요. 이들 업체 주가 급등한 것은 지난 3월부터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 의료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서 이 관련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 정부 주도로 원격 의료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 중국의 원격 의료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경제연합회가 지난달에 내놓은 한중일 원격 의료 현황 자료를 보면은 이 중국의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948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4천억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요. 우선 2016년에 1조 9천억인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9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원격 진료는 의료법상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들 간 원격 진료만 제한적인 환경에서 좀 허용되고 있는데 현재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원격 진료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 변화가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주가를 다시 한번 리레이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월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서울 24도, 강릉은 22도가 되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의 경우 25도 선까지 오르며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광주는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다소 덥거나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쌀쌀한데요. 가벼운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전라도와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많고요.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껴있는 곳이 있는데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4도, 대전 25도로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영동 지역은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동안 속초와 강릉 22도로 따스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25도, 대구 27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날이 더워지겠고요. 일부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주말에는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